관심을 끄는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임팩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안에 끝내주는 이종학의 행정학 개념어사전 저스트 10미닛. 이번 시간에는 정책 과정입니다. 정책 과정. 이 정책 과정이라고 하는 건요, 정책학의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정책학이라는 게 사실은 골격이 크게 4가지 내지는 5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과 그 다음에 또 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과 그리고 정책의 집행,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5개로 좀 늘려서 본다면 맨 끝에 정책의 종결 내지는 환류 같은 것들을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일반적인 정책 과정은 이런 과정을 따라갑니다.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 집행, 정책에 대한 평가, 환류,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5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이제 모형을 제시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존스. 자, 그래서 존스의 정책 과정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구체적으로는 12개의 과정이에요. 12단계인데 그런데 이제 정책 의제 형성 단계로 제시했던 게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이익을 모아낸 다음에 이 이해 관계자들끼리 조직화를 하는 거예요. 조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 단체나 아니면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아내서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책 의제로 채택된다는 것은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정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스템상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일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추려내야 되는데 그 추려내는 과정에서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상태가 정책 의제의 채택 과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해서 이익을 결집하고 조직화를 하고 막 대표화하고 그래서 정책 의제로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으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책 결정에서는 정책이 형성되고 합법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다 법제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그래야지 이 돈도 이게 장착이 돼야 총알이 장착돼야 제대로 이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집행에 들어가서 조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잘 해석해내고 이거를 적용해내는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환류가 또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평가하고 조정 및 종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존스가 정책 과정을 설명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그 큰 덩어리로 다시 돌아가서 일반론적으로 정책 의제 설정을 할 때 과정과 관련해선 어떤 이제 종류의 과정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콥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콥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콥이 초창기에는요 누구하고 함께 연구를 했었냐면은 콥이 요거를 이제 엘더라고 하는 학자하고 연구를 했어요. 엘더라고 하는 학자와 민주주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 외부 주도형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죠.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 이제 외부 주도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는 있잖아요. 사회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가 있을 텐데 그 이슈가 튀어 올라왔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중의제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즉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공중의제화가 되는 거죠. 공중의제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이걸 좀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이슈, 요렇게 공중의제화 된 것 중에서 또 정치인이나 행정 관료들이 또 받아들이는 안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문까지 통과가 되면 그게 이제 정부 의제로 채택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회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 문제들이 엄청 많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 이 사회 문제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추려져 가지고 이게 이제 공중의제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제가 될 때는 여기 이제 이슈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슈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또 더 추려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좁은 문을 뚫고 정부 의제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진짜 정책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정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정말 극소수의 사안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외부 주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콥은 로스라고 하는 학자하고요 같이 손을 잡고 기존의 연구 외부 주도형에다가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원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요게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 이것은 내부 주도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제 내부에서 주도해서 정책 의제를 채택한다. 여기서 내부는 행정조직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걸 있잖아요. 정부 주도로 사회 문제 중에 야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건 정책화하자라고 하는 사안을 먼저 골라내고 정부 의제로 채택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PR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PR이라고 하는 것은 Public Relation이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이제 이 안건들을 홍보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보해내는 과정을 거쳐서 이걸 가지고 공중의제로 여기 앞에 있었던 외부 주도형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접근형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요 뭐 비밀리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게 뭐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내부성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료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요거를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뭐하고 홍보하고 자시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럴 때에는 또 이렇게 사회 문제를 곧바로 정부 의제로 채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콥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정책 결정의 과정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정책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 문제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이게 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정을 제일 앞에다 넣어놨었잖아요. 정책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를 하고요.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정책 목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갑시다. 나를 따르라. 이거를 먼저 딱 결정해 놓고 그리고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가장 그 많은 숫자의 대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려면 모든 대안들을 다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이 여기서 다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 예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과정에서 정책 분석, 미래 예측 이런 게 동원이 됩니다. 과학적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요. 이 예측 결과를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해요. 비교 평가를 해서 그중 제일 나은 대안을 딱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최적 대안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정책 집행으로 가야 되는데요. 정책을 집행할 때는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시오 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조직, 이 집행 조직을 이제 꾸려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하죠. 그러고 한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감독과 통제를 해요. 자, 그리고 끝으로는 이렇게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정책 목표를 다시 한번 또 끄집어 내보는 거예요. 야,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가기로 했지? 이거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야, 지금 하는 이 평가가 올바른 평가가 맞아? 평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 요거에 대해서 평가성 사정이라는 것을 먼저 해봐요. 이거는 평가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을 만든 다음에 인과 모형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즉 우리가 요 투입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요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을 한 다음에 평가 결과를 가지고서 환류하는 것까지를 해내면은 이제 정책 평가까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정책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과정에 대한 저스트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